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시즌2. 태극기 어르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고 좀 제목을 지어봤고요. 아니 뭐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이제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뭐 세간에서는 마음이 청년이면 다 청년이지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건 사실 너무 전 웃겨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저 10대 인척 스티커를 붙이신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솔직한 얘기로. 저 보세요, 이거 10대에 지금 스티커 붙이고 계시잖아요. 좀 속상하죠. 참 속상하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들 어떤 극우 단체의 청년들의 실체라고 하는 거, 청년이 아예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아주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다수의 소위 어떤 그 청년의 민의라고 하는 게 저런 식으로 사실 그 60, 70대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걸 좀 사실 2030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규모가 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베스트 저컨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모든 걸 다 대변해 줍니다. 이제 계속해서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니 예전에 그 뉴진스를 아느냐 이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중에 뉴진스 멤버를 아느냐인가요? 뉴진스를 아느냐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했는데 모르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르는 여론조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물론 그 여론조사가 민의를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스라이팅 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특히 청년 세대가 이제 집회 현장에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 태극기 이 부대에서 소위 그 배인규 같은 청년 극우 유튜버들을 거의 뭐 찬양하다시피 하고 아이돌화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 탓인 거잖아요. 청년들이 보기가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나온 사람들한테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가. 그 한 명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버스 비용이나 이런 거 교통료 아끼려고 저 현장 대전에서 가잖아요. 그거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커뮤니티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때 막 어르신들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했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네,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거예요. 수가 있구나. 진짜 저도 그렇게 잠입을 해볼까 한번 고민했는데 요즘에는 이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이런 커뮤니티 내용이 돈다는 걸 알고 개인 정보를 다 체크하는데 가입시키고 확인을 다 해요. 피하식별 다 해요. 그래서 차마 가입 못하는 게 개인 정보 동의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또 신분 다 하면 저 얼마나 쫓아다니겠어요. 요즘은 진짜 무서워요. 진짜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버스에서 못 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타긴 탔는데. 맞죠. 자,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포토전의 사진 있잖아요. 그걸 막 스티커를 붙이고 계시는데 그 거리 투표를 누가 했는지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라사랑 청년정치TV라고 하는 한 극우 유튜버가 이거를 했더라고요. 이게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가지고 거리에서 투표를 한 건데 제가 해당 채널의 라이브를 오늘 방송하기 직전까지 제가 힘겹게 다 봤습니다. 네. 거의 1시간 넘는 영상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이 4,289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가 4,108명, 그리고 신뢰한다가 181명. 그러니까 무려 96%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헌재를 불신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이거 지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다수의 국민 여론인 양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 유튜버가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이걸 거리투표를 받았는지. 어디서 투표했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거리투표를 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헌재에 대한 불신 투표가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러 거리투표까지 나갔지? 왜냐면 그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할 거면 솔직히 집에서 그냥 불신한 데다가 스티커 다 붙이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그중에 108명 나온 것도 신기한데 지나가는 행위들 잘못 붙잡아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이 유튜버의 목적이 굉장히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불신한 데에 많이 찍힐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현장에 가서 앞에다 자기 유튜브 채널 띄워놓고 구독 좀 해달라. 그렇죠. 광고 후원 좀 해달라. 실제로 그 유튜버가 생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나가서 구독자가 10만 명이 늘었대요. 지금 20만 명인데 진짜. 아니 그러니까 20만 진짜 방금 20만 명인 거 보고 생각보다 많길래 원래 10만 명이었대요. 네. 근데 20만 원 뛰었다는 거죠. 저 이렇게 생방송을 제가 꼼꼼히 보는 경우가 없는데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코인벌이의 목적이 있는 매우 의도적인, 그리고 심지어 그 거리투표는 매우 의미가 없는 그런 좀 이렇게 서로 상반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했던 건 아까 건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에요. 이제 181명이
그 헌재를 신뢰한다라고 한 거. 누구?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분명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그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일반인이 그 반대 집회 지지자들을 뚫고 굳이 거길 뚫고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스티커를 붙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 유튜버가 그 얘기해요. 진짜 현장에서 몸싸움이 날 뻔했다. 그 찬성 스티커 붙이려고 한 사람하고 말싸움 있고 몸싸움 있을 뻔했던 내용들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전 이 181명의 그 신뢰한다고 하셨던 분들 정말 이 용감한 시민분들 아니,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찬성에 스티커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걸 몸으로 막고 있으면 설문조사는 뭐하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죠. 저는 일부러 항의하고. 조작한 거 아닌가 100%는 좀 맞아. 100% 그렇잖아. 하면 좀 이상하니까. 90 몇 프로도 좀 그런데. 자기들이 맞아. 무슨 조선 뭐 노동당과 어떤 관계냐 이런 거 제2의 하는데 배인규로 또 폭로하는 거 아니에요? 제 채널에 하데스님이 4,000명은 사실일까 뻥튀기가 일상인 녀석들이라 네네. 라고 그쵸. 남겨주셨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한 사람 붙였던 사람이 돌고 돌아서 한 번 더 또 붙일 붙일 수도 수도 있고 있죠. 네. 그런 거죠. 언제 나중에 사실 네. 간증을 할지 모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배인규 대표도 그랬잖아요. 그 틀딱 프레임 떼려고 네.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만 내가 2배로 돈 주면서 아, 이렇게 맞아요. 모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미 뭐 제2의 배인규처럼 또 맞습니다. 내가 일부러 또 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00%는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열심히 저희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야기 자체가 다들 너무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너무 이게 없어요. 가치가 있나 이렇게 어지러지하네요. 가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속상해요. 건설적인 대화를 건설적이지 하고 않아요. 우리가 네. 무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네네. 정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 최악의 극단이에요. 저는 지금 뭐 이념으로 나누잖아요. 음. 진보와 보수. 저는 지금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맞아요. 봐요. 그쵸. 네. 지금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길 바라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원론적 의문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소재가 다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걸 다 같이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완결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맛도 없고 건설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이참에 아까 전에 그 유튜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방송을 보던 중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건 진짜 좀 고소하고 싶다. 아니 허위사실 유포. 아니,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조직된 그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민주적 가치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아니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참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소위 이념, 가치에 대한 걸 차치하고 두고서 보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적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거죠. 근데 기본적 개념의 정의조차 모르고서 저희 오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좋은 황당한 말은 거죠. 다 가져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맞아요. 뭔가 폼나는 말, 우리의 이념과 가치가 무언가 신념이 있는 것처럼 대중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다 가지고 와요. 아니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는데. 아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 나올 때부터 저는 이게 그쵸. 미쳤구나. 그러니까 역사적 개념과 공부도 안 됐고 그렇지만 폼나는 단어는 다 가져다 쓰고 싶은 미친 극우 집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체해야 된다는 걸 그걸 온 국민이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